2011년 부산에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던 50대 강씨. 이 강씨의 30년 넘는 결혼 생활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행복하지 않았습니다.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내에게 길을 못 펴고 사는 거예요. 가장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. 강씨는 황혼의 허무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전형적인 50대 남성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런 그에게 환상처럼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. 그러면서 그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. 그 여인은 40대 김여인. 당시 6월달쯤에 이 강씨가 산악회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. 거기 회장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김여인이 거기 회원으로 온 거예요. 함께 산을 오르며 맑은 공기도 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김여인이 성격도 밝고 나랑 잘 맞아. 강씨와 김여인 이 두 사람은 급속도로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고 이 강씨는 김여인에게 좋아한다고 고백까지 합니다. 당시에 이 김여인은 이혼 후에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살고 있던 여자였어요.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잘해주고 자상한 이 강씨에게 김여인도 마음을 뺏긴 거예요. 여러분, 엄연히 지금 이거 불륜입니다. 김여인은 이혼했으니 꺼려질 게 없었겠지만 이 강씨는 가정이 있었어요. 처자식이 있는 남자였습니다. 숨겨도 모자를 파네. 이 두 사람은요, 지인들한테 자신들의 사이를 숨기지도 않았습니다. 버젓이 산악 모임 할 때 둘이 손잡고 나타나고 사람들 앞에서 스킨십하고 누가 봐도 아, 저 둘이 무슨 사이구나. 당연히 이를 눈치챈 산악회 모임 회원들이나 지인들은 다 하나같이 말렸어요. 가정도 있는 놈이 너 저 여자 만나면 안 돼. 너 지금 저 여자 만나면 신세 망쳐. 얼른 헤어져. 하지만 한창 둘이 불타오르는데 이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? 이 두 남녀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주위의 걱정에도 아랑곳 않고 둘만의 은밀한 만남을 계속해온 강씨와 김여인.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얼마 안 가 이 강씨 아내에게 딱 걸립니다. 강씨와 김여인 이 두 사람이 전에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게 자동 녹음이 돼 있었던 거예요. 그게 녹음돼 있었다는 걸 강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남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던 아내가 남편 강씨의 핸드폰을 몰래 뒤져보다가 이때 녹음된 두 사람의 전화통화 내용을 다 듣게 된 겁니다. 그러면서 걸린 거예요. 보통 이렇게 불륜이 걸리면 본처한테 싹싹 빌고 용서해달라고 해도 모자를 파네. 걸렸음에도 이 강씨는 김여인과의 사이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이때 김여인이 강씨한테 자기야, 차라리 와이프한테 걸린 게 잘 된 것 같아. 애들 아빠가 애들 데리고 가겠대. 좋은 사람 있으면 새 출발하래. 우리 이 기회에 새 출발하자.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애들까지 포기하는 거야. 우리 결혼하자. 오히려 불륜을 들키고 나서 둘의 사이가 더 돈독해진 거예요.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이 강씨 가정에 충실했겠습니까? 오히려 들켜놓으니까 더 당당하게 불륜짓하고 다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이 아내 열받잖아요. 이거 어떻게 같이 살아? 그래서 참다 못한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. 이 강씨는 이때 아싸 잘됐다 했겠죠. 결국 일사천리로 이혼을 강행. 2011년 12월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와 남남이 된 강씨는 새로운 연인 김여인의 곁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렸습니다. 아, 이제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건 아무것도 없어. 너도 혼자, 나도 혼자. 이제 우리의 새 삶을 시작하면 돼. 그렇게 행복한 일들만 남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혼하고 석 달 후부터 약간 이 김여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. 갑자기 김여인이 이 강씨를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. 전화도 잘 안 받고 바쁘다는 핑계로 잘 만나주지도 않고 동호회도 잘 안 나오고 집에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집 앞에 찾아가면 자기 동생이 오기로 했다면서 얼른 가라고 그러고
그런데 몇 달이 지난 2012년 5월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. 이 김여인이 부산시 대저동의 한 공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거예요. 너무 놀란 강 씨는 한 걸음에 사건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. 요새 서로 잘 만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죽었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. 사랑하는 여자가 죽었다는 소식에 완전 망연자실해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납니다. 그 남자는 38살의 E씨. 그런데 이 E씨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. 현장에 있는 경찰한테 제가 사망한 김여인의 약혼자입니다. 응? 내가 약혼자인데? 내가 약혼자인데 왜 자기가 약혼자래? 그 현장에서 두 남자 싸움이 난 거예요. 너 뭐하는 새끼냐고, 너 뭐냐고. 그렇게 두 남자가 경찰서로 끌려오게 되는데 그런데 경찰서에 딱 오니 이 두 남자 말고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. 당신이 여기 또 왜 있어? 그 사람은 놀랍게도 강 씨의 전처였습니다. 전처가 왜 여기 있는 거지? 알고 보니까 4개월 전 당시 강 씨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김여인. 직장 생활 중이던 그녀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. 누군가 회사 홈페이지에 강 씨와 김여인의 불륜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막 올려놓고 회사와 집 이곳저곳에 김여인에 대한 비방 전단지를 만들어서 막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. 끝도 없이 쏟아지는 익명의 비방글에 손쓸 방법이 없었던 김여인. 견디다 못한 그녀는 경찰에까지 조사를 의뢰하게 됩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경찰이 비방글의 작성자로 지목한 사람이 강 씨의 전처였던 거예요. 그러니까 사망한 김여인은 한마디로 강 씨의 전처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. 이 전처는요, 내가 뭘 잘못했어? 20년 넘게 뼈 빠지게 고생했더니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년이 남의 가정 박살냈는데 이런데도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? 누구더러 스토커래. 욕먹을 짓을 했으면 욕먹는 게 당연하지. 너무한 건 당신들이지. 바람핀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?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한 장의 문서를 확인한 후 범인을 바로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. 와, 진짜 너무하시네. 김여인 왜 죽였어요? 강씨. 도대체 사건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알고 보니까 사건 당일인 5월 28일 내내 김여인이 강씨를 피하다가 거진 한 달 만에 먼저 연락을 해온 거예요. 우리 같이 저녁 먹을래?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. 맛있게 저녁을 먹었어요. 하하호호 웃으면서 저녁을 다 먹었는데 갑자기 김여인이 나 결혼하려고.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랑 결혼하려고. 우리 끝내자. 이게 무슨 말이야? 이제 와서 끝내자니 이게 말이 돼? 내가 왜 이혼까지 했는데? 당신 아내하고 원래 사이 안 좋았잖아. 왜 내 탓을 하고 그래? 그냥 헤어져 우리. 아니 같이 살자고 할 땐 언제고. 나는 자기 때문에 가정도 버리고 왔는데. 일방적인 헤어지자는 말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차 안에서 김여인의 목을 졸라 죽인 겁니다. 그 후에 인적이 드문 공원에 안매장을 했던 건데요. 이 강씨는 김여인을 그렇게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집으로 바로 가서 씻고 자고 출근하고 평소와 같은 생활을 이어갔습니다.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그날부터 김여인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출근도 안 하고 행방이 묘연하다면서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냈고 경찰이 이 김여인의 실종을 조사하다가 시신 발견, 살인사건으로 바뀌면서 김여인의 핸드폰 사용 내역을 조사하다가 이 강씨가 덜미가 잡힌 거예요. 강씨는 처음에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. 하지만 안매장에 사용된 삽을 비롯한 증거품까지 발견되면서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. 사실 이 김여인은 강씨와 만나는 사이에 다른 3살 연하의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. 전 남편한테 아이들을 보냈던 것도 강씨와 살림을 합치기 위해서가 아닌 사실은 새롭게 사귄 새로운 남자와 새 출발을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. 양다리. 결국 선택은 그 3살 연하를 선택했던 거죠. 한평생 함께 살아온 가족을 버리고 내연녀와의 핑크빛 미래를 꿈꿨던 중년 남성.
하지만 가정을 배신한 결과는 결국 내연녀의 변심으로 되돌아왔습니다.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에서 졸지에 내연녀를 살해한 범죄자가 돼버린 강씨. 강씨는 지금도 김여인이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화를 못 참고 김여인을 죽인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. 라고 말을 했습니다. 경찰은 41살 김여인을 죽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53세 강씨를 구속했습니다. 그리고 강씨는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혼까지 하면서 가정을 버리고 사랑을 택했던 한 유부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